네, 이번 영상에서는 4월 10일 금요일 날 주도주로서 시장 관심을 받고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거래대금이 몰린 주도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단타 눌림 매매와 돌파 매매에 대한 강의 영상을 찍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단타에 대한 영상을 일부러 조금 자제를 많이 했는데요. 초보분들이 이제 단타를 바로 따라 들어가기에는 사실 조금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아무리 잘 알려드려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주식을 시작 단계 알아야 되는 기본기, 마인더, 계좌 관리, 그리고 장기 투자, 중기 투자, 그리고 스윙식으로 점점점 기초부터 영상을 올려드렸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영상을 어느 정도 많이 올려드렸고, 그리고 단타 단기 매매에 관심을 가진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앞으로는 서서히 조금씩 단기 매매에 대한, 단타 매매에 대한 강의도 이제 올려드리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제 강의도 지금 찍고 있는 중이고요. 제 단타의 이제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수급 매매에 기반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차트, 당연히 차트 매매에 확장된 개념이 수급 매매이고, 차트나 기술적 분석은 당연히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수급 분석에 기반을 한 그런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차트만으로도 확률이 나오지만 더 높은 확률을 위해서 이제 더 깊게 들어가는 단계를 얘기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차차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표적인 수급주의 단타의 적합 패턴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당일날 주목을 받은 강한 주도주였고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거래대금이 쏠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장을 시작하기 전에 7시 거의 59분 이런 때 큰 호재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소재 제약사와 4,418억, 엄청난 금액이죠. 거의 영업이익의 한 1년치 영업이익의 거의 20몇 %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바이오의 약품 위탁 생산 계약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고요. 실제로 이 의향서는 구속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라가 아니란 얘기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알아보니까 나중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 같은 게 시판이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외국에 그걸 인해서 팔 수 있다고 하네요. 통해서 팔게 돼서 매출이 상당히 커지겠죠. 영업이익이나. 그런 기대감이 갑자기 생기면서 시작과 동시에 일단 갭이 4.49%가 떴습니다. 당연히 뜨겠죠. 뜨고 실제로 오전부터 큰 개요를 드리자면, 오전부터 외국계에서 엄청나게 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거의 약간 조금 안전 불감증이라고 할 수 있을 조금 이렇게 마무리되는 느낌이 나는데, 미국이나 유럽은 상황이 다르죠. 심각하다 보니까 외국 투자자들도 이 코로나에 관련된 이런 거에는 굉장히 민감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게 보고 실제로 치료제가 판매를 할 회사라고 생각하고 엄청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보면 어찌되었든 이런 식으로 상향식 행보를 하고 있었고요. 그거를 뚫어주는, 돌파하는, 그러니까 갭으로 돌파해버리는 그런 시가갭이 떴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일반적인 세력주, 개인들이 주도하는 그런 세력주나 잡주라고 소위 표현하죠. 테마주 같은 경우는 뉴스 같은 게 뜨고 보통 갭을 띄운 다음에 밑으로 하락시켜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이런 대표적인 수급주나 이 뉴스를 똑같은 걸 띄워도 이게 뉴스의 종류에 따라서, 뉴스가 재료잖아요. 재료의 종류에 따라서 정말로 장기적으로 이익과 직결돼서 롱런할 재료인지, 큰 재료인지, 한 번에 해먹고 끝낼 재료인지, 아니면은 그날만 이렇게 했다가 다음날 빼버릴 재료인지, 개인들을 낚기 위한 재료인지, 이런 걸 일단은 많이 이런 걸 접하고 경험을 쌓다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재료는 하루에 뺄 재료가 아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롱런할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갭을 뜨고 이렇게 밀릴 확률보다는 그대로 올릴 확률이 높다고 일단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험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이것만 봐도 아침에 뉴스를 보고 장전에 떴으니까 내 공략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장이 시작했습니다. 장이 시작했을 때 저도 단타 매매를 할 때는 제일 많이 보는 게 3분봉이고, 그리고 보통 크게 대충 설명을 드리면 5분봉으로 약간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수급을 체크를 하고요. 차트상에 큰 추세를 확인할 때 이제 추세상으로 지지선 저항선을 확인할 때 15분봉을 씁니다. 그리고 더 큰 추세를 볼 때는 보통 30분봉까지 보고요.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아무래도 3분봉이 되겠죠. 대부분의 단타 하시는 분들이 3분봉을 많이 보시는데 저도 이런 거는 약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분봉을 일단 체크를 했을 때 아침에 갭이 뜨고 이런 식으로 큰 호재가 나왔으면 시가갭에 따라가든지 시가갭에 따라가긴 조금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바로 밀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확인을 합니다. 확인했을 때 보통은 이런 시가 같은 갭에 고가를 기준을 두고, 시가부터 바로 밀린 거는 시가 기준을 삼으면 되지만 얘는 시가를 한번 쳤기 때문에 시가를 기준으로 삼으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호가창을 계속 보다가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시가갭을 돌파할 때 따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자체가 지금 5일선이 올라와 있어요. 이평선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5일선을 지지를 확인하고 눌림을 사서 5일선 깨지면 내가 손절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기서 받을 수도 있겠죠. 내려올 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큰 개념으로서 눌림 매매가 되고, 여기를 돌파하는 걸 따라가는 매매는 돌파 매매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수급 매매 같은 경우 하나를 더 체크하는 게, 이제 호가창은 물론 중요하니까 수급을 계속 흐름도 보지만 이건 초보들이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잘 안 보이니까 거래원을 봅니다. 거래원을 봤을 때 딱 이번에 눈에 띄게 JP 모간 서울이 아침 시작할 때부터 계속 사줬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밖에 저는 솔직히 이날 안 보였었는데, 큰 이유는 거래대금 상위 1등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고 가장 관심도 많이 받았고, 이날 터진 금액이 천억대도 아니고 1조 6천억이 터졌어요. 1조 6천억 거의 넘게 터졌고요. 시장 관심 종목도 지금 장중 가장 관심 가지고 있다는 실시간 종목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전자 다음으로 거의 1등, 2등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었고요. 누가 봐도 이 종목을 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가에 이제 보고 있었던 분들은 여기를 이제 공략해서 눌림이든 돌파로 할 수 있었고요. 충분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거래량을 보지 않아도 수급적으로 JP모간 서울이 대놓고 아침부터 샀어요. 아침부터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기 시작했습니다. 보면 무조건 따라가야 될 자리고 안 살 이유가 없겠죠. 이상한 뭐 지금 테마주 이런 거 개인들 꼬시는 종목 엄청나게 급등했던 뭐 지금 코로나 관련 바이러스 킷 이런 걸 노리는 거 보다는 그런 게 많이 올라서 그런 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개인들 낚아서 이제 뺄 수 있죠. 하지만 얘는 자리 자체가 좋죠. 충분한 행보를 했고, 그러다가 호재가 나와서 팍 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신고가를 갔다 왔는데, 신고가 가까이 갔다 왔는데 최고가에 근접하다가 내려오긴 했는데 아직도 봐도 좋고요. 계속 관심 있게 보고 공략을 앞으로 할 필요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어서 얘기해 드리면, 그래서 여기서 잡았던 분들은 물론 수익이 크게 났겠죠. 이때 이제 장도 같이 보고 매매를 하고, 시장도 올라가다가 코스피가 장중에 꺾였습니다. 이런 걸 확인하면은 당연히 나도 차익 실현을 해주는 게 좋겠죠. 비슷한 부분이라. 그리고 시장이 꺾였을 때, 자, 적당한 폭의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눌림폭이 나왔고요. 한 5% 정도 떨어졌네요. 네. 상승폭 대비 적당한 폭의 조정폭이 나온 거고, 이런 조정폭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경험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가 맞다를 하는데, 조정폭을 보고 이제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수급을 체크해서 물량을 받다가 물량을 받아주면서 먹어가는 수급을 보고 저점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다 병행하고요. 차트상으로도 추세가 깨진 정도의 조정폭이 아니고 적당한 조정폭이죠. 추세가 깨지지 않은 조정이 나왔고요. 이런 것도 경험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해서 모든 종목을 많이 돌아보고, 특히 수급이 붙는 이런 거래량이 많이 실리는 종목들, 주도주를 많이 보다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주 이쁘게 이쁜 부위만큼 이렇게 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JP모간 서울 같은 경우도 팔다가 다시 어느 정도 이제 팔다가 안 사고 이렇게 약간 시간을 끌어주다가 다시 사기 시작했고 수급적으로도 오케이죠. 눌림 매매 자체를 저는 이제 수급을 보면서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돌파해주면서 큰 거래량이 실렸었고 이런 부분들도 충분한 지지와 저항이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죠. 깨면 안 되는 부분들 돌파를 하고 네. 그래서 이 부분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매수존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매수 눌림 매매의 매수존이 됩니다. 이유는 지금 많이 설명드렸고요. 충분한 거래량과 적당한 파동상의 눌림목 패턴 그리고 수급적인 이해 여기다가 부딪히면 더 확실하게 잡는 방법은 호가창을 보면서 바닥에서 지지해주는 흐름들을 체크하는 것 등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포는 여기 아까 들어온 JP모건이었기 때문에 JP모건 서울이었고 이 주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잠시 멈추거나 잠시 팔 수는 있어도 끝까지 사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죠. 자 여기서 이제 오후장에 보면 또 돌파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죠. 오전에 고점이 여기였는데 장중에 오후에 지수가 회복되면서 지수도 이제 돌파로 가면서 얘도 같은 힘을 싣고 따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한번 부딪히고 횡보를 하다가 이 부분이죠. 여기서 지금 돌파를 할 때 내가 돌파 매매를 노리고 있으면 오전에 못 샀던 분들도 오후에는 이런 부분에서 돌파를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가 다 돌파 매매 구간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당이 됩니다. 이쪽 범위에서 돌파도 되고 여기 기준으로 돌파가 되고 중요한 거는 그때 거래량이 충분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죠. 거래량이 충분히 터졌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지속적인 외인의 수급 사고 있는 수급 모습 그리고 거래원에서도 지금은 내려갔지만 장중에는 여기 매수 상위에 있었어요. JP모간의 지속적인 주포에 포기하지 않는 수급 등등을 확인하고 나도 충분히 여기서 돌파 매매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항상 돌파를 할 때는 대응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대응은 어디냐면 내가 돌파했던 선이 무너지면 대응을 합니다. 아니면 돌파를 기준으로 대응법이 타이트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선을 무너지면 대응을 하는 거고요. 이런 선들이 타이트하게 하시는 분들은 돌파를 시작한 지점 여기죠. 이런 선이 무너지면 대응을 하고 그 전까지 흔들리면 버팁니다. 대응까지 폭은 버틸 수 있는 부분 보통 한 2, 3% 안쪽이 되는 게 좋겠죠. 얘도 아마 충분히 범위가 그렇게 나올 겁니다. 오전 돌파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돌파를 잡았으면 버틸 수 있는 구간을 정하고 손절선을 잡고 버티는 거죠. 빠르게 버티는 분들은 내 단가가 될 수도 있고 느리게 조금 더 여유 있게 보는 분들은 그 중요한 위치죠. 중요한 지지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들어가는 자리를 신중해야 되고 내가 대응을 잡아야 될 선과 너무 크게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선을 잡는 방법들은 이런 봉의 모양이나 이런 거래량 그리고 중요한 그런 지지와 저항이 되는 부분들을 계속 공부를 해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은 보면 돌파 아침에 눌림을 할 수 있는 이유들을 설명드렸고 짧게 그리고 돌파를 할 수 있는 이유를 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전장에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눌림목을 잡아야 되는 이 정도가 적당한 눌림목에 대한 역시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장에 들어서 왜 돌파를 여기서 따라가면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대응의 기준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저는 매매를 하고요. 그때그때 이제 수급의 흐름을 더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매매를 횟수는 별로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한번 할 때 확률이 굉장히 높은 매매를 하게 됩니다. 최대한 이제 보완을 해서 결국은 넘어온 거고요. 수급 매매가 별도 있는 게 아니고 차트 매매에다가 수급적인 부분을 합친 거고 또 하나를 더 보자면 기본적 분석을 해서 기본적 분석을 어느 정도 해서 이렇게 인기가 있고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는 가능하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매매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차트만 보면 이런 막 적자 기업도 하고 뭐 이렇게 인기가 없는 기업도 막 하고 그리고 하기 때문에 사실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상패 맞을 수도 있고요.
전기당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리스크가 없는 종목을 골라서 이런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특히 강력한 수급이 들어올 때 같이 그걸 보면서 매매하는 것을 수급 매매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차트 매매보다 조금 더 확장된 더 고차원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이것도 똑같은 수급 매매를 하는 사람도 스타일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저의 스타일대로 하는 거고요. 네. 오늘 얘기를 가능하면 중요한 얘기들을 자세히 들었는데요. 한 번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한 번에 설명을 다 드릴 수도 없고요. 하나하나가 사실 세부 스킬이 있고 세부적인 이제 또 더 깊이가 있는 내용들인데 오늘은 전체적인 그림을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또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계속 단타, 뭐 돌파, 눌림, 종배 같은 강의들을 또 올려드리면서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전 사실 장이 지금 고민을 좀 했어요. 종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안 했는데 종가 베팅을 해도 되는 자리입니다. 시장이 만약에 뭐 주말에 혹시라도 이제 미국에서 뭐 그럴까 싶어서 안 하긴 했는데 그게 아니고 무난하게 끝난다면 반드시 모양 자체가 수급이 나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 한 번 더 갈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팁은 60만 원에서 왜 밀렸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60만 원까지 밀렸을까? 그러면 차트를 앞쪽으로 한번 쭉 돌려보면 여기가 전 고점이었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거 마지막 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밀린 거고 더 갈 거라면 나중에 작업을 해서 여기를 돌파하든지 아니면 여기가 고점으로 뭐 못 갈 수도 있는데 힘이 붙고 시장이 받쳐주면 돌파하겠죠. 네. 계속 관심을 보시고 두시고 매매할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영상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단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단타 영상이 얼마나 인기가 있고 호응을 해주시냐에 따라서 제가 영상을 또 더 자주 올리고 또 더 상세히 알려드리는 거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오늘 자세히 알려드렸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한 번 더 영상을 몇 번 보시면서 공부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